네, 죄송합니다. 아, 배터리 상태도 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그, 정신 없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휴대폰이 꺼져 버렸네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신혜고요. 어, 영화 앵그리버드 더 무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원래는 극장 로비 같은 데에서 이제 좀 방송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좀 로비 같은 데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는 그렇게 옳지 않을 것 같아서 좀 한적한 공원을 찾다 보니까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는 그 메가박스 근처에 있는 또 공원입니다. 좀, 크게 말해도 상관없고, 작게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어차피 들으실 분들은 다 들으실 테니까요. 음, 앞으로는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할 때는 뭐, 에그나, 다른 걸 좀 다른 장비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꺼지고 좀 이리저리 좀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네요. 라이브 방송이란 걸 좀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뭐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혼자라서 주저리 떠들어도 여긴 좀 한산하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지는 않아서 좋겠죠. 이런 분위기에서 뭐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야겠죠. 영화 앵그리버드 더 무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웹게임, 모바일 게임으로 익숙하죠. 모바일 게임으로 시작을 했던 이 앵그리버드는 뭐 여러 종류, 전에도 잠깐 끊겨서 말씀드렸지만, 뭐 스타워즈라던가 리오 등의 작품들과 콜라보를 해서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좀 재미를 주기도 했었죠. 그런 잔재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서 독립으로 만들어진다면 또 어떤 재미가 있을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단편으로 시작해서 일단 맛배기로 몇 편을 더 선보인 다음 이번에 장편으로 이제 이 앵그리버드 더 무비가 영화가 된 것이죠. 그럼 앵그리버드의 이 많은 캐릭터들, 뭐 척도 있고 레드도 있고 이런 이 많은 캐릭터들을 어떻게 이 애니메이션 이 2D로 된 뭐 처음에 이제 3D 모바일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2D 애니가 되었고 다시 또 3D 애니메이션화가 된 것이죠. 이걸 다시 3D, 2D, 3D가 다시 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원작을 잘 살려냈는가라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앵그리버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죠. 로비오라는 그 업체 로고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핀란드 회사랍니다. 핀란드의 로비오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만든 이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줄거리는 뭐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합 마을에 한가롭게 살고 있는 이 새들 마을에 이 정체 모를 피그들이 등장을 해서 알을 가져가게 되죠. 근데 이 알을 왜 가져갔는가, 그리고 평화로운 새들은 왜 그들을 향해 이 새총을 날렸는가 라는 의문에서 과연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애니화로 할 것이냐의 그 고민이 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앵그리버드라는 이 작품을 어떻게 이 작품을 어떻게 영화할 것인가에 이제 고민이 아마 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또 안 받아주네요. 명동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참 좀 와짝지껄한 분위기이긴 해도 그래도 조금 제 말빨이 그래도 통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좀 아무런 그 말빨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저주를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자, 잡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앵그리버드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해보죠. 보니까 시리즈가요 여러 편이 나왔어요. 2009년도 클래식 버전이 나왔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버전이 나왔고, 그리고 2010년 앵그리버드 시즌스, 그리고 2011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 리오와 리오2를 배경으로 했던 앵그리버드 리오가 나왔고요. 그리고 앵그리버드 프렌즈가 2012년에 나왔고요. 앵그리버드 스페이스, 우주 공간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거에 재미를 붙인 이제 로비오가 2012년 같은 해 스타워즈 루카스 필름과 제휴를 맺고 앵그리버드 스타워즈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013년 앵그리버드 스타워즈 2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1편과 다른 점이 텔레포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느낌의 이제 방식으로 이 앵그리버드가 이용이 된 것이죠. 자, 2013년 앵그리버드 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카트라이더 같은 이 레이싱 게임이죠. 이 레이싱 게임을 처음으로 적용시킨 것이죠. 그동안에는 퍼즐, 그러니까 새 총을 날려서 피그를 물리치는 식의 단순 게임이었다면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레이싱 게임으로 또 조금씩 변화를 주게 됩니다. 2014년 앵그리버드 에픽, 그리고 다시 또 2014년엔 이번엔 트랜스포머를 배경으로 한 앵그리버드 트랜스포머를 만들게 되고요. 2015년엔 앵그리버드 파이트. 자, 이젠 싸웁니다. 새총으로 맞추는 걸로 지겨웠는지 드디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2015년 2가 나오는데요. 한 레벨의 스테이지가 여러 개, 그리고 발사할 새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2016년 앵그리버드 액션으로 해서 새로운 게임이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피노브, 그러니까 외전 버전으로도 뭐 매드 피기스, 뭐 앵그리버드 스텔라, 앵그리버드 팝. 이거는 방울로 같은 버블버블인가요? 보글보글 같은 이런 종류로 이런 종류의 게임, 타일 매칭 게임이 또 등장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과 이제 같은 버전으로 나온 그 캐릭터들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버전과 그리고 실제 게임에 등장하는 버전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 얘네들의 이름을 잘 모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름들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우선 이 앵그리버드 더 무비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레드. 거대한 깃털을 누르면 누른 쪽으로 빠르게 돌진하는 나무 부수기에 능한, 그러니까 사실상 최강의 이제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죠. 그리고 블루, 파란색 새. 이거 벌써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맨 마지막에 얘네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 마리의 이름이 애니메이션 극장판 버전에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얘네들 이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블루가 아니라 짐, 제이크, 제이이, 이 세 마리로 구성이 된 거고요. 뭐 더 얘기를 드리면 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척, 노란색. 애니메이션 버전에서는 상당히 수다쟁이 캐릭터로 등장하죠. 빠르게 달릴 수 있고 게임에서 누르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나무 부수기에 능하다. 영화에서 마치 그 엑스맨에 나오는 퀵실버 캐릭터를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다른 캐릭터들은
다른 캐릭터는 가만히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 캐릭터 혼자서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죠. 마치 엑스맨의 퀵실버처럼 뭐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좀 특이한 캐릭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새들의 정신 치료를 담당했던 이 마틸다라는 새가 있습니다. 하얀 새, 이제 평화를 사랑을 하나, 게임에서 누르면 알폭탄을 낳는, 알고 보면 좀 무시무시한 새죠. 그리고 힐, 그 녹색의 새로 테렌스, 좀 과묵한 빨간색 그 새 기억하시죠? 그 테렌스의 친구입니다. 부리가 크고, 게임에서 누르면 부베랑처럼 뒤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 에그리버드를 하실 때, 특히 이 할을 이용을 하면, 잘 이용을 하면, 또, 이 부베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TNT, 폭탄이라던가 다른 장애물들을 더 손쉽게 깨볼 수 있는 기능을 또 갖고 있죠. 그러니까 테렌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묵한 새죠. 거대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침묵한다. 로비오에서도 이 캐릭터를 과묵한 새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실제로도요. 그리고 버블, 주황색 새로 사탕을 좋아하며 게임에서 누르면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오른다. 예, 에그리버드 더 무비에서도 등장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스텔라, 귀여운 암컷 새죠. 암컷 캐릭터가 제가 볼 때는 마틸다랑 스텔라 두 개가 아마 중점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암컷 캐릭터가 많이 안 나온 거는 아닌데 집중적으로 나온 게 이 마틸다와 스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텔라는 이 분홍색 새고 활동적. 그러니까 게임에서 누르면 주위 물건들을 비눗방울로 가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앵그리버드 극장판은 이 캐릭터들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허투루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캐릭터를 그대로 재활용시켰다고 봐야겠죠. 애니메이션 내용도 동일합니다. 정체 모를 피그들이 나타나서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 새 마을에서 오다가 결국 알고 보니 얘네들이 이 알을 훔치러 왔던 이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제 원래 계획은 알을 훔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연막 작전으로 마치 이제 정말 자기네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 착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잡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레드를 비롯한 다른 새들이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이 피그를 따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작품은 이 알을 찾아 이제 떠나는 이 친구들, 이 레드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캐릭터가 등장을 하지만 이 레드의 친구로 딱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척, 그리고 밤, 테렌스가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조연급으로 등장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아주 좀 이상적인 게 애들 취향에도 맞지만 어른 취향에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온갖 작품을 좀 패러디하고 인용한 구절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돼지들 왕국, 피그랜드 왕국의 같은 경우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인용한다던가 아니면 샤이닝,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이죠. 샤이닝의 그 쌍둥이 여자들 그 캐릭터를 그대로 또 재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패러디하거나 다시 재창조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는 재미도 아마 특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그 작품을 책 제목을 그걸 아주 교묘하게 또 패러디한 것도 있고요. 온갖 패러디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큰 재미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영화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묘하게도 요즘 이 세상이 화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화병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들끓는 그 화를 제어하지 못해서 폭발하게 되고, 뭐 엊그저께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엊그저께죠. 강남역 앞 그 노래방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그 살인 사건처럼 욱하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등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생기는 사고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운전만 잘못해도 예전 같으면 그냥 욕 한번 몇 번 하면 야이 이씨 뭐 이렇게 욕만 하고 끝났던 게, 요즘은 이제 앞좌석에서 막 사람이 내리더니 뭐 봉 같은 걸로 유리창을 공격한다던가, 갑자기 자기 앞으로 차가 나타나서 질주를 한다던가, 방해 운전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를 참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화를 풀 수 있는 방법, 애니메이션에서는 결국 이 레드와 그의 친구들이 그 클리닉에서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화를 참는 법을 배우지만 정작 그들은 화를 참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위험에 빠진 알들을 구출하기도 바쁜데, 그렇다고 그냥 화를 참는다는 거는 너무 그렇다 보니까 이 화를 참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정신과 클리닉에 가서 뭐 저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되나? 그냥 마음속 병을 그냥 참고 견디느냐에 대한 고민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뭐 욱하는 성질을 하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할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소극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 보니 화가 쌓여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그렇다 보니까 아마 SNS를 통해서 제가 솔직하게 이제 욱했던 마음을 아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좀 들려드리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욱하는 마음을 과연 뭘로 해결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뭐 그중에 저는 또 먹기도 하고요. 아니, 예전에는 많이 썼던 방법인데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화를 참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기도 했었죠. 화가 가득 차게 되면 결국 병이 되죠. 이 화병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외국어 사전에서도 뭐 의학 사전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냥 화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병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도 큰 요즘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보다 떠들었는데, 글쎄요, 아까 두세 번 정도 좀 신호가 끊겨서 그런지, 지난번에 비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뭐 이렇게 방문 횟수가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거 제 불찰이니까요. 자, 오늘도 뭐 이렇게 한 20분 동안 떠들어 봤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제가 이렇게 수다를 떤 내용들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한적하네요. 여기 참 조용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어, 노인정이 또 있는 동네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노인정이 이렇게 공원 앞에 노인정이 있는 동네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적으면 또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좀 한적하고요. 지금 또 조용조용합니다. 다행히 저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강남역 사고처럼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남자였기에 그나마 나는 여기 살아남아 있다. 여자였으면 과연 어떠했을까? 좀 슬픈 일이죠.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뭐 들어오신 분도 없고 그냥 저 혼자 또 떠들게 되네요.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까 합니다. 뭐 더 드려봤자 더 들어오실 분도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해서 미리 한번 예고도 한번 해봤는데 뭐 예고빨도 먹히지는 않고요.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송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짧게 얘기한 그 방송 신호 좀 끊어진 거 그거는 좀 제가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요. 좀 지저분한 건 좀 없애고 좀 깔끔한 걸로 좀 남겨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원래는 오늘 개천할망까지 좀 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 일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일을 하고 오다 보니까 영화 한 편을 두 편을 보고 싶었는데 한 편만 보게 됐네요. 개천할망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 아마 이 시간쯤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아마 10시나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다시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아마 방송을 드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공지되면 다시 한번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건 싫건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제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송신혜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